만약 당신이 65을 넘겼는데도 집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자주 난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냄새는 우연이 아닙니다. 집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는 소리보다 먼저 냄새로 나타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냄새는 그냥 더러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사라지고 환기를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냄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도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깨끗이 정리했는데도 옷장이나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부엌에서 타는 듯한 냄새가 스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이 깨끗한데도 설명할 수 없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남아있을 때도 있지요. 이런 냄새들은 대개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코가 예민해져서가 아닙니다. 삶이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밤늦게 들어와 잠만 자는 곳이었지요. 그때 집의 냄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이 지나면 집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공간이 됩니다. 집은 몸을 쉬게 하는 곳이자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냄새는 곧 내 삶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부터 집의 기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단한 말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답답하면 사람도 답답해진다. 집안 공기가 무거우면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안에 오래 머무는 냄새는 대개 흐르지 못한 기운의 결과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면 마음도 정체되고 마음이 정체되면 삶도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안에 쌓아둡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지 못한 오해, 끝내 내려놓지 못한 기억들. 겉으로는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오래된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그것은 언젠가 형태를 바꿔 나타납니다.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가 바로 냄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더 단순해지고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삶이 아직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집은 정직합니다. 사람이 외면하는 것을 냄새로 드러냅니다. 오늘 나는 3가지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눅눅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 타는 듯한 냄새, 그리고 비릿하거나 시큼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 이 3가지 냄새는 단순히 집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조심해야 할 흐름의 경고입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고치라는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은 삶이 너무 바쁘고 냄새보다 소음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조용한 시간을 견뎌본 사람이고 혼자 있는 밤의 길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주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집에서 나는 냄새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집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집의 냄새를 살피는 일은 결국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살아오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냄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덜 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집이 오래되어서만도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집에는 대개 흐르지 못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람의 삶도 흐르지 않으면 냄새를 남깁니다. 젊을 때는 집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문도 자주 열리고 사람도 드나들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집안 공기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조용해집니다. 방문은 잘 열리지 않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남아있는 날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조용해진 공간에서는 작은 변화도 오래 머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남는 것이 냄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깨끗하게 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집을 보면은 바닥도 닦여 있고 물건도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에 들어서면은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정리와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는 물건의 흐름뿐 아니라 공기의 흐름, 사람의 움직임, 마음의 기운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막히면 냄새는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합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물건을 두고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편안함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정체가 됩니다. 예전에 쓰던 이불을 아직도 덮고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가득 넣어두고 이미 고장난 물건을 언젠가 쓸 것 같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집안의 공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결국 냄새로 드러납니다. 냄새는 물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에서도 냄새는 생깁니다. 오래된 서운함, 풀리지 않은 가족 간의 오해, 혼자 삼킨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 남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서는 이런 기운이 더 오래 머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들은 밖으로 나갈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집은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한 번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은 깔끔했고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항상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은 거의 창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외롭다고 느껴진다고 했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외로워진다는 말은 사실 이미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타는 냄새가 자주 났습니다. 전기 문제도 아니었고 요리를 자주 하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어르신은 늘 목소리가 높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냄새는 그분의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오래 남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성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씁니다. 잠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냄새를 가리는 동안 집안의 흐름은 더 막힙니다. 방향제 향과 묵은 냄새가 섞이면 오히려 더 무거운 공기가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잠시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은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집안의 냄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말입니다. 하루가 어제와 너무 닮아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말이 있지는 않은지,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여백이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냄새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만났을 때 바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야 편해지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냄새를 이해하는 일은 그 비움을 시작하라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마음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안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이 넘은 뒤에 느껴지는 냄새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나는 그 냄새들을 보며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눅눅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비가 오래 그친 뒤에도 마르지 않는 그늘처럼 집안 어딘가에 머뭅니다. 옷장문을 열 때, 오래 접어둔 이불을 펼칠 때, 혹은 방 안쪽에 오래 놓인 책더미에서 스며 나옵니다. 이 냄새가 있는 집의 공통점은 조용함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 말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어르신들은 대개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순간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을 참고 살아왔는지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쌓여 있습니다. 눅눅한 냄새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한 감정이 오래 머물 때 그 감정은 공기처럼 집안에 스며듭니다. 다음으로 타는 듯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냄새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부엌에서, 전기기구 근처에서, 혹은 이유 없이 집안 공기 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잦은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 쌓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못한 서운함, 세상에 대한 억울함,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마음속에서 열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참아내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계속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열은 어느 순간 냄새로 밖으로 나옵니다. 타는 냄새는 바로 그런 마음의 온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릿하거나 시큼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특히 밤에 더 잘 느껴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몸이 지쳐 누웠을 때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청소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냄새는 집안의 물건보다 사람의 몸과 생활 리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5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먹는 양이 줄고 움직임이 적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집안의 공기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가면 그 신호는 결국 환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는 몸과 삶이 지쳐있다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이 세 가지 냄새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쌓인 것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된 마음과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신호입니다. 나는 이 냄새들을 운명이나 불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환기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질문입니다. 냄새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전화도 뜸해집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집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됩니다. 그 집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남은 삶을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냄새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삶을 돌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냄새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변화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일은 곧 마음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눅눅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청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청소는 몸만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중 가장 햇빛이 좋은 시간에 창문 하나만 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창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이 집안을 한번 통과하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바람은 공기뿐 아니라 오래 정체된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불, 눅눅한 옷, 손에 쥐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65 이후의 삶에는 언젠가보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와 함께 바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 말들은 집안에 남아 다시 공기를 눅눅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하루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햇빛이 좋더라. 밥이 생각보다 맛있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다음은 타는 듯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머무를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65 이후에 화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말, 날카로운 말,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이 불씨가 됩니다. 이 나이에는 이기는 말보다 남기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화는 밖으로 터뜨릴수록 커지고 조용히 흘려보낼수록 작아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집안에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항상 켜져 있는 텔레비전, 소리가 큰 프로그램,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자극적인 뉴스는 마음의 열을 키웁니다. 저녁이 되면 소리를 줄이고 조명을 조금 낮추고 집이 쉬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집이 쉬면은 사람도 함께 쉽니다. 그때 타는 냄새 같은 긴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냄새는 생활과 몸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먼저 집안의 물기를 확인하십시오. 배수구, 싱크대, 욕실처럼 물이 머무는 곳은 자주 정리해야 합니다. 물이 막히면 냄새가 나듯 생활도 막히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관리면서도 삶을 돌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식사를 거르지 않는지,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의 신호를 참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집안의 공기로 드러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불을 모두 켜고 밝히란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집과 인사를 나누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대하면은 집도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새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것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꾸지 못할 과거를 붙잡는 대신 오늘의 공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질수록 마음도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나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냄새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집안에 남는 냄새는 결국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65을 넘겨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집안 공기 속에 스며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사람도, 역할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 오래된 기억, 오래된 말투까지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붙잡음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무거워지고 공기는 흐르지 못합니다. 냄새는 그 무게가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쁨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지금은 천천히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냄새를 살피는 일은 자신을 돌보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숨겨둔 피로, 쌓아둔 체념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냄새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집 안 공기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집을 탓하기보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잘 쉬고 있는지, 마음을 너무 조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더 크게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조용히, 더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 공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밤에 불을 끌 때 마음이 조금 가벼운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평온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혹시 오늘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면 그것을 불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집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서 애쓰고 있지 않느냐고,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묻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는 아직 괜찮다. 그 말은 집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닿습니다. 냄새는 사라질 수도 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삶을 산 사람들의 집은 조용하고 담담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완벽하게 정리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숨쉬기 편한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 여백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남은 시간을 덜 아프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냄새를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말은 줄이고 숨은 깊게 쉬며 살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집안 공기가 조금씩 맑아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직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남은 날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